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경제가 손을 써야만 불황을 피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자문은 무시하고 있어 우려가 깊어집니다. 대통령 자문들은 미국 경제는 지금도 앞으로도 잘 나갈 길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은 경기 불황 가능성은 자신의 재선을 줄이려는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면서 연준과 언론에 선제 공격을 합니다. 대통령과 팍스뉴스와의 밀월 관계가 식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의 팍스 비난이 잦아집니다. 대통령은 대안으로 전폭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며 반이민 뉴스를 내보내는 ON이라는 채널을 부각시킵니다. 미국에서 인종 문제가 파머스 마켓까지 퍼져 파머스 마켓에 총이 등장했습니다. 중국계 K-팝 스타들이 홍콩 시위에 대해 중국 정부를 지지합니다. 미국에서는 진정한 애국심이냐 아니면 상업심이냐가 이슈라고 전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K-팝 문화 페스티벌 K-콘은 여러 면에서 다양성이 크게 돋보였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LA타임스에서 429와 우토로, 한국인의 문화, 종교 등 중요한 기사를 많이 전한 한인 최초의 미국 주요 신문사 기자 카니강이 숨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많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일본제 상품 헬로우키티조차 적이 되는 한국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극단적이라는 뉘앙스로 보도했습니다. 파워를 이용해 여성 음악인들을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는 플라치도 도밍고에 대한 의견이 나라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8월 달에는 이제 주요 인물들이 휴가를 많이 하고 우선 그 대통령부터 열흘 휴가를 지내고 이제는 새롭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연방의회의 회기가 10월 1일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작되려면 약 한 달 열흘 남았고 지금 여기저기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며칠 전에 세계의 9개국이 경기 불황을 곧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러건 경기 불황이 미국의 경제도 끌어내린다면서 한국도 그 9개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전문가의 지적이 이어지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 경제자문들이 경기 불황 경고를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금 그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꼭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뭐 주식 시장이라든가 채권 이자율의 역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경기 불황을 일으킨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닌데 이 같은 경고를 완전히 그 무시하고 뭔가 그 활로를 찾지 않으면 정말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경기 불황이 신호만 워닝만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막을 수 있을 때까지는 막아봐야지 되는데 지금 경기 불황 그 신호 자체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자문들이요. 그 점을 이제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오늘 아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은 뭐 선제 공격까지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라든가 언론 또 다른 나라를. 그런데 그 대통령을 평소에 지지해온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의 그 스타 이 신문이 또 다른 경기 불황 사인을 보도를 했습니다. Recreational Vehicle 그 RV 업계가 인디애나주가 세계의 그 RV의 수도라고 불릴 만한데 이런 곳에서 지금 그 RV의 그 여러 가지 움직임도 결국은 그 경기 불황을 예고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휴가를 끝낸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그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의 그 대통령의 그 답변입니다. 나는 경기 침체의 사인을 내게는 보이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I don't see a recession. I mean, the world is in a recession right now.
네. 그리고 역시 그 뒤에 대통령의, 메아리처럼 대통령의 말을 반복한 자문들이 있는데, 대통령은 미국 경제는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잘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tremendously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tremendously. 정말 very great. extend라는 아주 정말 좋다. 소비자들도 지금 엄청 부자인데 그게 다 내가 그 tremendous한 그런 그 세금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의 특히 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인 레리 컬러도 팍스뉴스에 출연을 해서 실업률도 그렇게 낮고 리테일 소매가 참 좋은데 경기 불황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Well, I'll tell you what, I sure don't see a recession. 그리고는 아니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좀 긍정적인 그런 낙관을 가져야지 왜 그렇게 회의적인 시각을 말하는지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We should not be afraid of optimism. I don't know what it is. Everybody wants to talk about pessimism. 그리고는 대통령의 경제자문 가운데서 특히 무역 부문, 중국에 대한 그 관세를 강하게 집행을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피터 나바로도 역시 같은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경제는 강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What I'm seeing, looking at all the macro tea leaves, is a very strong Trump economy and bullish stock market through 2020 and beyond. 2020 그 뒤까지도 주식시장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또 곧 그 9월 1일부터 물리기로 했었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부는 12월 1일로 3개월 연기를 했지만 일부는 9월 1일부터 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국에 들어오고 있는 수입품의 66% 정도는 이제 관세를 10%에서 25% 정도 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물건 요즘 참 비싸다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더 비싸다라고 느껴질 수 있고 이 같은 무역 전쟁도 역시 그 비즈니스맨들이 아예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니까 이 업계에 그 투자를 하는 것을 멈추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지금 미국 경제를 끌어내리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포함이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자문은 경제가 잘못되면은 연준 탓이다. 이자율을 더 빨리 많이 내렸어야지. 하지만 연준이 관장하고 있는 이자율은 단기고 지금 보여지는 경기 불황으로 가는 신호라는 것은 오히려 그 장기적인 그 채권 이자 수익률을 가지고 지금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가 아니지만 이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경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연방 준비 제도가 이자율을 빨리빨리 많이 안 내렸다 하고 탓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음모론을 정확하게 음모론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엘리트 경제 전문가들이 좌측이 많아서 나를 재선시키지 않으려고 경제에 관한 여러 수치라든가 여론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그리고 그 같은 음모론은 역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있지도 않은 경기 불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그 동맹국들도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려고 지금 동맹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점은 특히 중요한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경제가 중요한 것도 있고 또 모든 대통령에게 가장 으뜸의 이슈는 물론 국가 안보는 있지만 국가 안보가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경제의 경우는 언제나 대통령에게 넘버 원 이슈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지금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공화당으로서는 88%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공화당의 지지만 갖고 재선될 수는 없고 무당파라든가 민주당의 지지도 조금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의 전반적인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그리고 이슈별로 따질 때는 50% 이상 지지율을 받는 거의 유일한 분야가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면 이게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국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중국 때리기, 관세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우 중국을 때려주니까 시원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성인이 자유무역이 좋다 하는 사람이 64%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이 나쁘다 하는 사람이 27%인데 2017년보다 7%나 자유무역이 좋다 하는 사람이 올라갔고 특히 이것은 그 자유무역 자체는 늘 공화당이 지지를 했었고 민주당은 오히려 미국 내의 노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조금 꺼려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반대로 민주당 사이에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척 다드 어제 미드 프레스에서 얘기를 하던데요. 이 앵커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호무역을 하니까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러나 대통령의 무역정책 자체가 싫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 늘어났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MBC의 여론조사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오차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나빠진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꿈쩍하지 않고 입장을 지키자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선 많은 정치인들도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특히 브리저지 인디아나주의 작은 마을의 시장의 경우 그러나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픈리 동성애자만 아니더라도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 하고 있는 관세 전쟁은 Fool's Errand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경제에서 얘기할 때 Fool's Gold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반짝반짝해서 정말로 골드처럼 보이는데 골드가 아니고 번쩍이기만 하는 금속을 false gold라고 하는데 false errand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로 어리석은 시도다, 무의미한 시도다라고 얘기를 우선 이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 대한 무역 But it's 전쟁이. also a fool's errand to think you're going to be able to get China to change the fundamentals of their economic model by poking them in the eye with some tariffs. 네, 이게 false errand라고 얘기하는 게 중국이 미국이 관세를 붙인다고 경제 모델을 바꾸겠는가? 중국 공산당이 그건 정말 무의미한 거다.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즘에 조금 지지율이 올라가서 9월 달에 후보들의 토론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 앤드류 양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의 미국 내 그리고 국제 경제 정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아주 세계 경제를 나쁜 방향으로 이끈다고 얘기를 합니다. We need to curb some of the abuses on the Chinese side, but the trade war is leading the global economy in the wrong direction. 어제 또 대통령이 휴가 마지막 날 애플의 팀 쿡과 식사를 하고 나서 한 말이 지금 흥미로운데 대통령 자신이 흥미롭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팀 쿡이 아주 흥미로운 의제를 논쟁거리를 나에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 하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팀 쿡은 크게는 중국에 대한 관세 무역 전쟁을 얘기를 한 거겠죠. 왜냐하면 애플이 물건을 중국에서 많이 만들기도 하고 또 중국 사람에게 팔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붙이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삼성과 경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생각해보겠다 해서 지금 한국과도 무역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그저 지나갈지 사람들이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관세를 3개월 연기하면서 파웨이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하면서 뭔가를 막으려고 했었던 것도 미국과 거래하고 하는 것 그런 것도 또 3개월 연기를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래 이래저래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웰 의장은 참 경제가 슬로우해지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대통령이 화나서 본인에게 많은 책임을 돌리는 것 이러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지 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잠시 뒤에는
한 사람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어찌 보면 나아가서 한국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을 조금 되돌아볼 수도 있고 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신문으로 읽으시는 분이시라면 캘리포니아면에 났고 또 인터넷에는 어제 밤부터 기사가 2개 정도 그리고는 그 전에 이 카니간 기자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었던 아주 그 대표적인 컬럼 1에 쓰여진 그러니까 특집 그 심층 취재죠. 그런 것들이 9개가 링크돼 있고 그 맨 아래가 우토로에 관한 우토로가 요즘에 한국에서 다시 주목을 받지만 93년도에 미국에서도 그 여러 가지 그 운동을 해서 우토로 주민들이 미국에도 오고 했거든요. 저는 그 일을 보도하면서 카니간 기자와 알게 됐는데 카니간 기자가 금요일에 밤 7시 50분에 한 18개월 정도 췌장암을 앓다가 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기자로 일하기 전에 이분은 사실은 그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여러 가지 언어, 문화, 제일 처음에 한국말을 그대로 한국말로 써서 알렸던 사람이 이 기자고요. 이 책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책도 우아한데요. 그 Home was the land of morning come이라고 해서 이 본인이 쓴 그 책에 보면은 4살 때 함경도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리고는 이제 일본으로 가게 돼요. 남한에서 서울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영어, 독일어 교사셨거든요. 이 카니강은 어렸을 때부터 집에 선교사가 많이 왔기 때문에 굉장한 그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나중에 LA 타임즈에서 은퇴하고 나서는 퓨러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시험 패스하고 이틀 만에 췌장암 그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으로 가서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을 받고 미국에 와서 미주리 대학 노스웨스턴에서 저널리즘 공부하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 이그제미너에서 기자를 하다가 4.29가 일어나고 4.29도 카니간 기자는 4.29라고 썼어요. 4.29가 일어나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도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기자가 필요했고 그리고 이 카니간 기자도 그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그 한인 기자로서 사명감을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동생 다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분 그 싱글로 돌아가셨고요. 자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를 두고 로스앤젤레스로 온 거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정말 많은 기사를 썼는데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그 부고 기사에 보면은 지금은 로이터 통신의 그 사진부장, 캐나다의 사진국장으로 사진 총책임자로 있는 강혜원 씨가 얘기하기를 본인의 멘토이기도 했고 카니간 기자와 같이 취재를 할 때 보면은 인류학자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질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한 가지 한인타운에 관한 기사를 쓸 때도 어떤 때는 몇 주일, 몇 개월을 취재를 해서 정말 딱 기사가 나오면 미국 사람들이 한인과 한인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카니간 기자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있을 때 그에게 취재 의뢰를 하고는 했었죠. 아무튼 그리고 특히 그 부모님의 고향인 그 북한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최근에 그 강용원 씨에게 암 투병을 하면서도 북한의 크리스천 학교를 세우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그 했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 뒤에 그 일을 볼 일입니다만 제가 이 카니간 기자가 그 숨진 것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이렇게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처럼 큰 신문에서 일하면서 우리 그 한인과 한국 사람들을 알리고 또 뭐 여러 가지를 아무튼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그 한인 이민 역사 같은 것을 좀 보겠습니다. 뒤에 알려드릴 것은 요즘에 일본과의 관계하고도 직접 연관되는 거고요. 카니간 기자는 일본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어도 너무 잘하고 일본 문학에도 능통하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냉철한 그 시각을 갖고 있고요. 언어에 대해서는
한 컬럼에 보면은 언어의 뉘앙스라고 해서 우리 그 한인이나 한국인의 문화 또 미국과의 차이를 많이 알려줬거든요. 한글이 정말 어렵다. 유라고 할 때 유라고 해야지 되냐, 헌이라고 해야지 되느냐 해서 부부끼리도 얼마 전에 그 한국학 연구소에서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준 덩컨 교수 부부의 예로 들어서 와이프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유라고 하자고 하고 덩컨 교수는 헌이라고 하니까 두 사람이 결국은 또아의 모아 프렌치에서 그렇게 부르기로 했다 하는 뭐 이런 것. We and I, our mother, our father. 영어로는 our father, 우리 아버지 하면은 주기도문밖에 없잖아요. 그 로즈 플레이어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our mother, father 하면 family, 집과 영어에는 없는 그런 그 연관이 있다면서 안녕하세요. 이것도 한국말을 그대로 발음하는 대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써줬습니다. Are you well? Hi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진지 드셨어요? 하는 거 Have you eaten? 뭐 이런 것도 눈치라는 말도 카니간 기자가 제일 처음에 NUNCHI라고 써서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스텝차 같은 코리안 아메리칸 작가가 눈치 이런 작품을 자신의 그 첫 번째 노란색 책에도 썼지만요. 그리고 존댓말 반말 이런 것도 다 한글 그대로 JONDAEDMAL 이렇게 썼고요. 자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미국 사람에게 알려줬고 너 NUH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teacher를 선생님 SONSAUNGNIM 본인 이름이 카니강 한국 이름은 견실이에요. 강견실입니다. 카니강이기 때문에 강 기자님 한국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부르는 게 있다고도 하고 콩그리시라는 말도 그대로 KONGLISH라고 쓰면서 콩그리시 영어 잘하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What do you think를 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한다면서 그대로 그 발음 나는 대로 영어로 적어주고요. 카니간 기자도 저에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유라고 합니다. 본인도 콩글리시를 하는 거예요. 영어, 한국말 다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얘기하는 유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도 링크가 돼 있는데 우토로도 사실은 징용 관련인 바로 그 지역이잖아요. 1993년도 3월 달에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우토로를 방송하기 시작했는데 8월 12일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기사가 났습니다. 카니간 기자가 저희 방송국에 와서 취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우토로라는 곳이 2차 대전 때 군수품을 닛산과 정부가 이렇게 해서 군수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한국 사람들 징용 간 사람 부인들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해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 정부가 몰라라 하고 이 사람들을 버려버리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1,300명이 있었는데 일부는 교토나 오사카로 친인척이 있으면 가고 나머지는 우토로에서 수십 년 동안 물도 안 나오는 곳에서 나중에 파이프도 직접 만들고 그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1987년도에 이 땅을 개발업자에게 누군가가 팔아버렸다. 그래서 쫓겨나라는 이빅션 노티스가 계속 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뉴욕타임스에 먼저 광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방송을 할 때 뉴욕타임스 전면 광고를 봤었거든요. 25,000달러였습니다. 93년도에. 평생 모은 돈을 다 거기다 넣은 사람도 있고 왜냐? 우토로 주민들은 닛산이라는 자동차는 그때 군수품을 팔아서 돈을 벌었고 아직도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고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요. 뭐 한 1,000만 달러 이상 팔았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랬던 일본 정부와 그 닛산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일궈온 이곳에서 나가라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거는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뭔가가 될까 해서 미국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뭐 저도 이 기사를 다시 보고 기억을 해냈는데요. 뭐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그것보다 더 됐을 거예요. 청원서를 청원한다, 이 사람들을 돕는다는 그렇게 했고
돈을 보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25달러, 50달러 보내주신 분도 많고, 그리고 뭐 우표를 1000개를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청원서 그 받아주신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저도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사를 보고 다시 기억을 하게 됐는데, 그런 일로 이제 그 카니간 기자가 저희 방송국에 와서 취재를 해서 알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리고는 일본에서 우토로 주민들을 한 번도 만나주지 않다가 저희가 이제 청원서를 몇만 장을 칼슨에 있는 닛산 자동차 그 회사요. 닛산 모터 코퍼레이션 USA in 칼슨에 전달을 했고, 김도우 선생님 이름 기억나요? 안경 쓰시고 남자분인데 그분이랑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6,000마일을 넘게 온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정부 사람들이 하나도 만나주지 않았는데 이곳에 와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서 부영사가 총영사가 안 만나주고 부총영사가 100분 동안 만나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잘 해결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또 세월이 흘러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토로에 뭔가 도움을 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우토로에 뭔가 도움을 줬는데, 이게 만약에 그 코리안 아메리칸인 한인타운에서 저희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만 해서 청원서를 보내고 했다면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라는 거대한 우산이 있고, 그곳에 카니강 강견실이라는 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토로 주민들이 그 우토로에서 이렇게 그 쫓겨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랬던 그 일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카니간 기자는 고등학교 때까지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영어 학교도 다니고 했지만 그 일본 선생님이 세수를 할 때 눈을 그 깨끗한 물로 씻으면 좋다는 거나, 아니면 일본 음식에도 익숙하고 했지만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또 철저하게 이제 보도를 해서 큰 일을 하기도 그 했었고요. 그랬던 그 카니간 기자가 76세죠. 췌장암으로 금요일에 숨졌고요. 그 사이에 한 1년 동안은 저는 주말 오후에 그 여러 명의 스몰 그룹이 그 카니간 기자 집에서 뭔가를 공부했었던 적이 있는데,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LA 타임스 기자로 내려오고 나서도 한동안 버스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워낙에 이분이 그렇게 가난한 분은 아니에요. 그 부자라면 부자인데, 그런데도 자동차 타는 거를 싫어해서 무서워하고 해서 안 타시다가 로스앤젤레스에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자동차를 나중에 구입하셨는데, 택시 타고 다니는 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전부 기자 취재비로 줬었고요. 그런데 본인이 불편해서 자동차를 나중에 그 볼보를 산타모니카에 있는 딜러에서 오더하는데 보라색 좋아해서 보라색으로 하셨고요. 그때 차 찾으러 같이 가셨고, 집에 부엌에 쓰레기통도 보라색이셨어요. 보라색 옷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모자 쓰는 거 좋아하셨고, 그래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그 기사에 보면은 코리아 타임즈 한국일보 영문판의 편집장이셨던 임갑손 씨가 카니간 기자와 절친한 친구시거든요. 지금까지도 아주 그 미적인 감각이 있고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친구고, 꽃도 좋아하고 특히 난을 좋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약간 소프라노거든요. 그런데 아주 듣기 좋은 소프라노입니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성악 공부도 하셨고, 숨지시기 전에는 그 한국 가곡을 많이 들으셨고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장례식이 있습니다. 31일 날 혹시 관심 있으신 샌프란시스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그 헐리우드에 있는 헐리우드 장로교회를 다니셨거든요. 미국 교회 그 상원에 그 목사도 여러 명 그 담임 목사가 갔던, 아마 그 교회에서 추도식이 있을 것 같고, 또 스몰 그룹 추도식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그 기억을 해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만들어내기도 했고, 우리의 과거의 그 이민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도 해줍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일면에 실린 이 사진과 기사를 보면서 제가 사실은 그 지난 주말에 숨진 카니간 기자를 생각을 했어요. 일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에 대해서, 또 지금 한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보이콧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참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기회는 없네요. 헬로우 키티 하면은 여러분들 어린 자녀분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아시죠? 그 좋아함이 어느 정도인지 헬로키티 때문에 일본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한 전에 저희 집에 뭔가 그 일을 고쳐주는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그 따님이 헬로키티를 너무 좋아해서 일본에 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몇 살이나 됐는데요 했더니 초등학생이든가 아니면 킨더가드너이든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헬로키티도 적이 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인형, 문방구 용품인 거죠. 학용품 같은 것, 카드, 예쁜 것 많잖아요. 그 일본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보이콧한다.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테고요. CJ에서 만드는 그 밥이 maybe 햇반인가요? 거기에 일본 쌀이 0.1%가 포함된다고 CJ 그 제1재단 코퍼레이션이 사과를 했어야지 되는 이런 정도 해서 경제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것을 표현하는 게 한국의 지금 그 보이콧이고요. 뭐 강아지 음식도 그렇고 초콜릿도 그렇고 뷰티 퀸도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일본 경주마도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에 초대하지 않고 또 한국의 그 실업률이 높잖아요. 젊은이들 뭐 직업 박람회 같은 것 하는데 거기에 일본에서 많이 온다고 한국 젊은이들을 리크루트하려고 그래서 그것 아직 결정 안 났죠. 한국 정부가 아예 뭐 없애버릴까 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옷에 내 하얀색 일본 신발이 딱 맞는데 해서 신을까 하다가 나이키로 바꿨다는 일본이 사과할 때까지는 어림없지 하면서 그런 얘기도 전하고요. 이 부분 이런 얘기도 있네요. 70년대까지는 뭐 한국이 북한보다 수입이 좀 적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 자체를 월스트리트저널에 한국계 기자가 2명이 쓴 거거든요. 서울에서 나영킴 나슬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네요. 그 이후에 일본에서 제조업이나 엔지니어링 같은 거 많이 배우고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떠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문화, 음식 이런 것도 활발하게 교류가 됐다. 그때 70년대 바로 교류되지는 않았는데요. 아무튼 기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에는 이번 보이콧가 영향력이 적은 거 한국 사람들도 알죠. 알지만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건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세븐일레븐도 이제 안 간다는 겁니다. 일본 소매그룹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5분 더 걸리는 곳에 가서 한국 회사를 간다 하는데 일본 그 소매그룹이 소유는 하지만 거기서 장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이고요. 스타벅스도 뭔가 일본과 관련 있는 것을 안 팔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동안 못지라고 말했어, 잘못했어 하면서 떡이라고 할 거야.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맥주 안 마신다고 뭐 크게 뭐가 어떻게 되랴 하면서 일본 음식 사진조차도 업로드하면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블로거도 있고 푸드 앤 여행 블로거 뭐 여러 가지 반응 같은 것도 얘기를 하면서요. 일본에 대해서 일단은 뭐든 홍보하면 안 돼 하는 그 한국의 아주 빡빡하고 가파르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일면에 실렸는데 한국 내에서의 그 같은 뭉침 또 의도 또 결심 같은 것들 다 또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또 바깥에서 좀 냉정한 입장에서 제3자가 보면 한국이 지금 굉장히 잘한다라고 할지 아니면 좀 지나친 게 아닌가라고 할지 그 여론도 신경을 써야지 되는 게 아닌가 조금 그 생각이 되고요. 오늘 그 K-팝 스타들 차이니즈 K-팝 스타들, K-팝이 뭐 영어나 중국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좀 섞잖아요. 그런 스타들이 또 디즈니의 뮬란의 그 배우도 지금 홍콩에서 지난 주말에 아주 평화로운 시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인구가 뭐 700만 명 조금 넘는데 뭐 거의 20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별 탈 없이 중국 정부가 과잉 진압을 할 만한 빌미를 주지 않고 그런데 이 스타들은 차이니즈 K-팝 스타들을 포함해서 지금 8명이 베이징을 지지를 했다고 하네요. 홍콩 이슈에 대해서 홍콩의 어떤 뮬라는 액트리스는 홍콩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유명인들과 기업을 중국 정부가 압박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애국심을 강요당하나 정말 애국심이 있어서 그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홍콩과 중국을 생각을 할 때
뭐 뮬란 같은 그 영화는 지금 그 라이브 액션 버전이 중국에서 개봉돼야지 되니까 상업적으로 홍콩이 많겠어요? 중국이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뭐 지금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요. 또 누굽니까? 장이라는 라스트 네임을 가진 그 사람은 삼성전자와의 계약을 파트너십을 끝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이런 내용 지금 뭐 K-팝 워낙에 K-팝이 유명하니까 차이니스 K-팝 스타도 거기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도 있고요. 지난 주말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주 뭐 크게 그 아주 땅을 넓게 보면은요, 남가주에서 큰 행사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오늘 그 한국일보에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실렸고, 아직도 못 가신 분들도 그 한국일보에서 정보를 많이 얻으실 텐데, 칼리지 엑스포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컨벤션 센터에서 K-팝이 정말 슈퍼 팬들이 많이 왔어요. K-컬처 컨벤션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K-콘 LA 2012년에 시작돼서 LA하고 뉴욕에서 하잖아요. 지금 뭐 이번에 10만 명이 넘어서 100만 명이 지금까지 쭉 참가한 인원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음악뿐만이 아니라 패션, 화장품, 디지털 라이프 모든 것들, 팬, 아티스트, 전문가들이 전부 와서 젊은이, 인종도 다양하고 성, 중년, 라틴 남자, 게이 커플, 20대, 뭐 40대, 기타 등등 해서 뭐 청아라는 가수가 못 오니까 비자를 못 받아서 미국 국정 정책을 비난하는 그런 팬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올해의 큰 주제는 그야말로 걸그룹이었다. 지금 왜냐하면 K-팝의 팬들이 그 소녀가 많고 젊은 피메일 팬이 많으니까 남자 그룹 BTS를 포함해서 뭐 몬스타엑스라든가 이런 그룹이 인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블랙핑크, 트와이스 그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루나, 버터플라이 이러면서 이 걸그룹과 키워드가 두 개인데, 하나가 걸그룹이고 두 번째가 다양성. 뭐 코리안보다 코리안이 아닌 그런 인종들이 훨씬 많이 갔던 그 K-팝도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엔터테인먼트 1, 2, 3면 3면에 아주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그 예비선거가 끝난 뒤부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팍스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씩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팍스 뉴스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더군다나 이제 지난주에 지지율 같은 것 나오니까 팍스의 지지율이 최악이다. 나에게는 항상 이런 얘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크리스 월러스 같은 그 팍스의 일요일 프로그램 맡고 있고, 평소에는 뭐 뉴스 다른 그 젊은 후배 앵커들에게 좀 뉴스 해설 같은 거 많이 해주는 크리스 월러스가 가장 그 팍스에서 공평한 사람이잖아요. 팍스뿐만이 아니라 해서 뭐 심지어는 에이미상 후보로 팍스로선 처음입니다. 이 에이미가 말하자면 아카데미 영화에 주는 상과 마찬가지 그런 건데, 크리스 월러스가 그렇게 되게 됐는데, 크리스 월러스를 비난하면서 나는 마이크 월러스가 더 좋아.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60 미닛을 제일 처음 시작한 마이크 월러스잖아요. 처음에 퀴즈쇼부터 시작해서 이 60 미닛을 한. 그리고 크리스 월러스도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항상 그 균형 맞춰서 보도를 하려고 하고, 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경기가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 것은 페이크 뉴스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크리스 월러스에게 인터뷰할 때도 그래요. 페이크 뉴스, CNN, 뉴욕타임스 다 페이크 뉴스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점잖게 크리스 월러스가 받습니다. CNN이든 뉴욕타임스건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대통령이 그 언론을 피플의 적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CNN과 뉴욕타임스 상관없이 우린 다 똑같은 그 저널리스트들입니다. Sir, 우리 모두 함께합니다. Sir,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은 이 크리스 월러스가 대통령의 여러 말이 선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팍스를 비난을 하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션 해니티도 왜 그 CNN의 그 크리스 쿠머요. 크리스 쿠머가 이 사람이 이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어디서 크리스 쿠머를 만나서 프레도야 뭐 이렇게 갓파더에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인생은 문란하고 하는 그런 그 프레도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하고 막 언성 높이고 하는 거 비디오로 나오고 대통령이 막 그것을 트윗을 하고 그랬을 때 션 해니티도 사실은 약간 그 크리스 코모의 편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를 아주 그 비난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그 요인이 되기도 했고,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안 없이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안이라는 약자입니다.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라고 샌디에고에 본사가 있는데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2013년 해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는 무슬림 반대하고 이민자 반대하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고, 심지어 그 팍스가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햄프셔주에서 그 캠페인 연설을 할 때 연설 방영하다 중단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팍스가 보호하려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가 있으니까 그 어떤 그 시위대 남자에게 당신 너무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빨리 집에 가서 운동이나 시작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전화 걸고, 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 너무 뚱뚱하니까 집에 가서 운동이나 해. 소리 듣고도 좋대요.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 뭐든지 좋다고 얘기를 하고, 아무튼 팍스는 그날 중단을 했는데, 그러면 이 오안이라는 네트워크의 그 CEO가 해링스인가 그래요. 라스트 네임이. 그 사람은 해링이군요. 로버트 해링이군요. 우리는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 연설할 때 끊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지하거든요. 싱가포르 회담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오안의 백악관의 그 출입 기자인 에메랄드 로빈슨에게 질문하라고 하면서 그 질문권 주기 전에 뭐 너네 채널 너무 좋아, 뷰티풀해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팍스 요즘 글러먹었어. 나는 그 오안 채널을 보는 거야. 이렇게 대통령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 전해드려야지 되는데 어쩌면 좋나요? 네, 해보죠 뭐 짧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욕타임즈 일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파머스 마켓이 인디아나주에, 인디아나 그 유니버시티 있는 데서 열리는 그곳이 백인 우월주의자가 있어서 그 부부가 백인 우월주의를 퍼뜨린다고 해서 그 동네에서는 이러면 안 되지. 백인은 많지만 리버럴해요. 좀 대학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 파머스 마켓에 못 오게 하느냐, 오게 하느냐, 그 사이에서 이 시위대, 저 시위대 오고, 사람들은 너무 겁나서 아이들은 데려가지도 못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총을 차고 장사를 하고, 그 정도로 분열된 미국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굉장히 조심하는 뉴스입니다. 플라치도 도밍고가 LA 오페라 그 제너럴 디렉터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좀 지난주에 나왔던 여러 여성 성악가 댄서들과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대하고, 미국은 아주 여성의 권리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다른 얘기들도 해서 캔슬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것 같고 여기서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